9월 11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지 9일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들어오기가 민망한지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과 대북 정책에 총공세를 펼치겠다 잔뜩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 등 정치권 소식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처음 자리하셨는데요. 정두환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도 뵙고 저녁에도 뵙고. 그랬네요. 예. 정들면 큰일 나는데. 정 들었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대훈 기자님. 네. 무려, 이게 뭐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들어온 지? 9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5일 만에요? 9일이요. 9일? 네. 일주일 조금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일 날, 한국당이, 자유당이죠. 예.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경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해서 가장 큰 명분은 그거였지만 어쨌든 전체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 좀 견제를 확실하게 좀 견제구를 날리고 시작하겠다 이런 취지도 담겨 있었는데 결국 6차 핵실험도 터졌고 그리고 또 본격적인 정기국회 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또 견제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그것도 이제 검찰이 발부한 것도 아니고 노동청에서 발부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이 정기국회를 거부하는 데는 좀 아무래도 좀 무리수가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아마 돌아오려는 명분을 찾다가 아마도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방송 장악 관련 이런 의혹이 붙어 있는 민주당 내부 보고서 때문에 아마 국정조사를 하겠다.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돌아오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도원 의원님. 네. 국회 3선 하셨죠? 네. 12년간? 네. 오래 하셨어요?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세요. 예. 주로 전신, 새누리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장애투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오래됐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학법 투쟁한다 그러면서. 예. 10년 전이네요,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추운 겨울에 했는데 박근혜 대표 시절에. 예. 그래가지고 국회를 한 50 며칠간 공전시켰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되더니 나중에 국회가 일 안 한다고 문호동부 임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그때 한 54일간을 공전시켜놓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뭐가 감을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방송 그런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긴 문제니까 국민들이 또 그러나 보다. 그런데 자기네들만 흥분해가지고 장애로 나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갈 때부터 우리 정도원께서 그러셨잖아요. 저거 곧 돌아올 거다. 네. 그러더니 결국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에 좀 무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 리더십에 문제가 좀 있다. 예. 예. 그 전략을 짜는데도 이를테면 예컨대 레벨이 있다거나 단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그 사안을 보면서 MBC 사장의 노동청에서 체포영장 발부된 그 사안 가지고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 예. 선뜻 저는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몰려다니는데도 좀 정 의원님,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안 맞아요. 예. 그 옛날 얘기고. 그리고 또 원래 또 이 보수 쪽은 장애투쟁에 잘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웰빙 정당이라고 조롱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조롱이라기보다 사실이 좀 그런 면들이 있어요. 저도 포함됐었지만은. 이거 어색한 거죠. 그래도 정두환 의원님 계실 때 훨씬 낫던 것 같습니다. 정두환 의원님은 대통령 만들어 놓고 2008년도에 인수위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오셨죠, 그때? 며칠 만에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나다시피 나왔죠. 예. 그때 이제 이상득, 만사형통 그분하고 부딪혔죠? 옛날 얘기 또 꺼냅니까? 그래갖고 여당 안에서도 여당을 거의 못 해본. 예.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정말 영화배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맨날 가까이서 보다가 좀 멀리서 보니까 이게 화면이 좀 잘 잡히는데요. 앞으로 이 프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정도원 의원이 영화 배우까지 하시면 그러면 아니, 진짜 영화 그쪽에서 그 제안을 받아서 데뷔 준비하고 있다니까. 음악도 하시고 영화까지 하시면 문화계는 뭘 먹고 삽니까? 네. 노래도 하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노후 대책으로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참여가 잘 안 돼요. 참고로 저 안사람이 정 의원님 그 CD를 예전에 한번 선물로 주신 적이 있어갖고 예. 갔다가 들어보라고 줬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나온 문건의 내용이 뭐예요? KBS와 MBC 경영진을 이른바 언론 적폐로 규정을 하고 예. 그 규정 하에 지상파 양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 그게 민주당 혹은 이른바 정권을 잡은 진영에서 바라볼 때 공중파에 대한 정상화다. 네, 이런 취지 하에서 이제 시민단체가 퇴진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며 MBC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을 어떻게 교체할 것이며 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방송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방송위를 통해서라도 방통위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한번 정상화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출처는 어떻게 된 건가요, 문건에? 출처는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워크숍을 할 때 공식적으로 뭔가 민주당의 얘기로는 공식적으로 공식화된 문서가 아니라 좀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돼서 한번 읽어봤던 그런 문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정 의원님 그 문건 보셨나요? 뭐 기사로 봤죠. 근데 기사로.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문건은 공식 문건으로 봐도 공식 됩니다. 문건.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돌려봤는데 공식 문건이 아니다? 그건 또 이상한데요? 억지고. 저는 이제 그걸 공식 문건이다 아니다 그것보다도 옛날에 또 새누리당 쪽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비슷한 거 했어요.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정현주 KBS 사장 몰아내기 위해서 뭐 했던 절차가 지금 말하는 절차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뭐 서로 내로남불입니다. 서로 그냥 정권 잡으면 항상 되풀이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져고 보면 MB 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성공을 했던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결국 두 분이 다 결국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이미 누구죠? 이대 교수? 유희선 교수님. 예, 유희선 교수는 사표를 8일날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퇴 의사를 밝히셨죠? 밝혔고,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금 뭐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는데, 8일날 사퇴서를 낸 거로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유희선 교수는 이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신데,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안에서는 가장 좀 보수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좀 어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 8분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계신데, 첫 번째, 이를테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첫 번째 타깃이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은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본업에 충실하겠다, 교수. 그러니까 이제 각종 압력을 다 갈 텐데, 감사원 감사도 할 거고, 뭐 검찰에서도 할 거고, 뭐 사람이 항상 그렇게 완벽하게는 못 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여러 압력이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 그런 적이 있었나요? 통상 이제 아마 그것도 이제 투트랙으로 보통 진행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학교는 재단이 있으니까 재단 이사회 쪽에다가 혹은 이분이 소속돼 있는 학회 쪽에다가 뭐 일종의 압력이랄까 이런 거를 좀 넣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사회가 교수들의 임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쪽은 이제 대학 교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 영역이나 이런 발주를 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 늘 문제가 되잖아요. 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설을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죠. 왜냐하면 예컨대 공공기관에서 뭐 용역을 받는다거나 하면 그 안에 이제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늘 이견도 존재하고 거기서 갈등이 좀 생기니까요.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학생들에게 급여를 주는 명분을 갖고 영수증 다 발급하고 또 돈을 돌려받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됐었고 또 허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거는 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인도 아마 같은 학부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오.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진퇴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정권 때마다 이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같은 이제 행태라면은 저는 우스워요. 방송 장악해가지고 결국 정권이 뭐 어떻게 본 것도 없어요. 노무현 정권 때 뭐 방송 장악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뭐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했나요? 또 MB나 뭐 박근혜 정권 방송 장악했는데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송을 장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정치를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생각은 안 하고 장악할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저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아, 문재인 대통령이? 예. 문재인 자꾸 헷갈리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김대영 기자님, 네. 지난번에 작년이죠. 네. 작년에 야당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그다음 정의당에서 그런 안을 냈잖아요. 지금은 MBC를 구성하는 사장을 뽑는 게 정부 여당 사장 뽑는 박문진 이사의 구성이 정부 여당 3, 정부 3, 여당 3, 야당 3, 추천인사가 9명. 그러니까 6대 3이니까 이거 무조건 정부의 뜻대로 사장을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 냈던 안이 정부 여당이 7, 그 다음에 야당이 6,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2. 과반수가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러죠? 3분의 2면 어쨌든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지 사장을 뽑겠다 하는 안을 작년에 냈잖아요. 법안을. 민주당이 냈죠. 민주당이 냈죠. 네, 야당 때. 예, 야당 때. 예. 그런데 이 안을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아마 이 안을 지금 당장 고치고자 하는 의지는 여도 야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당 네. 특히 자유한국당이 나는 좀 우매해 보인다 이거죠. 야, 이거 하자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하자고 되잖아요. 예. 예. 그거 당신들이 냈던 거니까 통과시키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 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별로 나쁜 안이 아니지 않나요? 이제 너무 국회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건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걸 좀 조정하면 되는 예. 거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겁니다. 민주당이 냈던 아니니까 야당에서 그거 이제 처리를 하자. 그때는 자기네들이 여당일 때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면 저는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정의당에서 최혜선 의원이 또 재밌는 안을 냈어요. 국회가 교섭단체가 4, 노동당까지 이제 의석수를 갖고 있는 당이 5당이니 13명으로 구성을 하자, 이사회를. 그래서 5명은 각 당에 1명씩 추천을 하고, 네. 그럼 이제 국회 뭐 5명 아니에요? 그리고 8명을 국민 배심원제로 해갖고 한 100명 정도 배심원을 뽑아서 추천 인사들을 갖고 그 추천 인사들 공청해서 8명을 거기서 뽑자. 저는 이 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교적 그 정도 한다 그러면 이른바 정상화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희선 교수가 그만두심으로 인해서 정부 여당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부 여당 몫이 5명이 됐죠. 네, 바뀌게 되면 이제 일종의 한 5대 5쯤 되고 여기서 이제 정부 여당 몫으로 추천된 한 분만 그만두면 현재는 5대 4입니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한 번만 그만두면 이제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되게 되면 우선 정권에서 말하는 정상화를 위한 예컨대 이사회 구성 그리고 예. 이사회 구성을 통해서 사장 교체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이 뭐 이제 정 의원님 약간 그 전략의 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이 지금 외친다 한들 민주당이 과연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받을까? 그건 좀 의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KBS나 MBC 공영방송하고 너무 오랫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오랫동안 이걸 갖고 주물떡주물떡 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어갖고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정권의 눈치 안 보고 임기 보장되고 구성원들의 뜻도 좀 받아들이고. 근데 그 안도 저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꽤 설득력이 있던데요. 7대6.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저희들 잘 모르는데 왜들 저러나 그러고 말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국민들한테 좀 많이 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방송은 어쨌든 내버려 둬야 됩니다. 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자꾸 인사도 하고 그러면은 권력도 손해고 방송도 손해고 국민도 손해고 다 손해죠.
그런 점에 있어서 TBS가 가장 모범적이에요. 뭐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전혀 TBS 요새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사장님도 뭐라고 안 그러고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사장님이 그 관여 안 하고. 왜냐하면 워낙 방송을 오래 하신 분이니까 그 진행자들이 특히 이제 심의에만 안 걸리게 잘들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잘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이제 그렇지 않아도 예. SBS 같은 경우는 윤세영 회장이 이제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SBS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뭐 모든 조직은 예. 사소한 문제랄까 이런 거 다 내재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 없는 언론사 있잖아요. 조선. 조선이 문제가 네, 있죠.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간 조선은 아예 문제가 없잖아요. 그건 지금 이제 SBS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김경 기자가 어디 소속이죠? 저는 조선 미디어에 소속돼 있는 예. 주간 조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간 조선이 문제가 없더라고요, 거기가. 잘 안 보잖아요, 사람들 일단. 네, 이제 SBS는 이제 회장님 바뀌죠. 저 독자들이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넓은 독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열혈 독자들은 또 있으시니까요. 네. SBS 얘기 계속 하시죠. 예. SBS가 이제 시대 추이가 예. 경영이 방송에 관여하는 거는 이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적절한 심의예요, 부분들을 SBS가. 예, 회장님이 좀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랬지만 또 그 큰아드님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 손을 뗐죠. 그래서 지주회사인 홀딩스의 대주주로서 상징적인 이사직만 맡겠다. 그래서 이제 SBS는 아무래도 그 어떤 노사 간에 일정 정도 좀 끌어오르던 부분들을 이게 넘치기 전에 좀 예봉을 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거는 모범적이네요, 그래도. 네, 그렇죠. 정돈 의원님, 결국 한국당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네. 돌아왔잖아요. 네. 오늘 돌아온 모습을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자, 국회 대정부 질의를 48시간 전에 대정부 질의 신청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제 국회법이 있는데, 네. 자, 그걸 갖고 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은 이거 위법이다 얘기했고, 그 자유한국당은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표출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야말로 소인배 정치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아예 잘 왔다. 예. 잘 해보자. 특히 이게 임시국회도 아니고 정기국회 아닙니까? 예. 그럴 일이지. 그걸 가지고 또 뭐 국회법을 따져가면서 뭐 질문지를 사전에 안 냈으니 자격이 없다는 등 이게 뭐들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국민들 수준에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정치 수준이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때 국회법을 어기는 분들이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어기죠. 근데 이제 명분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야가 합의하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사실은 이 부분도 법을 따질 게 아니라 정 의원님 말씀 따라 여야가 합의해서 서로 존중하면 48시간 뭐 아니면 뭐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전됐던 국회를 정상화시킨 뒤에 과연 뭐 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사실상 표결이었는데 결과가 지금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속보로 뜨긴 떴지만 결과 좀 얘기를 해주시죠. 결과는 제적 의원 293명이 투표를 해서 그중에 293명이요? 3명이요. 네, 그중에 무효가 2표, 그다음에 145명이 찬성. 기권이 한 표, 그다음에 145명이 찬성, 145명이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과반을 얻지 못해서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147명이 찬성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헌재 소장을 다시 임명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김희수 할 수 없나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김희수 소장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헌법재판관도 그만두자 마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임기가 좀 남지 않았나요? 남으셨죠. 네. 그리고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여당의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좀 사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초창기에 정기국회 초기에 참사가 빚어진 건데요. 일단 그 헌재 재판관 뽑는 과정을 모든 분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왔던 과정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고. 한 2달 걸렸죠. 지금 2달째 미루고 있다가 인제서 국회 표결하는데 제적 과반수의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제 그걸 의결하는 건 헌재 헌재 소장은 무조건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이죠.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지난
1월 말이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다 됐죠.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셨죠. 그만두신 뒤에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원래 예. 9인인데 그렇고 이 8인이 지난 3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죠. 내리고 나서 김일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그 소장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절차가 이제 진행이 돼서 2달 전에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거친 뒤에 이게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여야 간 합의를 진행해 왔는데 그 안에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계속 뒤로 미루다가 이제 오늘까지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없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김일수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걸 계속 미뤄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오늘 표결을 했는데 참사가 빚어진 게 왜 빚어졌냐. 이제 세 파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이제 정부의 오만. 그동안 이제 너무 높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제 취해 있어가지고, 그걸 휴브리스라고 어려운 말로 하는데 그걸 이제 지금 오만해진 그리스 거죠. 신화에 나오는 표현이죠. 오만해진 거고, 둘째는 여당 지도부의 이제 무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야 될 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안철수의 반격입니다. 안철수가 이제 내가 그냥 지금 사라진 게 아니다. 존재감을 보여준 거죠. 나를 무시해가지고 될 일은 없다.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여준 지금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표를 분석해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당에서 이를테면 한 절반에서 약간 넘는 숫자가 반대표를 던진 상황이 그렇죠. 됐거든요. 정의당, 민주당은 다 찬성을 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출석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소속 몇몇 의원 한 너댓 명을 제외하고 나면 145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절반보다 조금 넘는 숫자가 아마 이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표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협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실 강행한 거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강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진행한 건데 근데 결과는 참담했던 거죠. 그런데 정도원 의원님, 이제 그 여당 내부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그 안에를 들여다봐야지 국민들이 도대체 저희를 왜 빚어졌냐. 그러니까 지금 결과 수를 이게 이제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민주당이 반대했을 리 없고 정의당이 반대했을 리 없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이 어떻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어떻게 했을 거냐 이런 판단을 해보면 국민의당이 절반이 좀 넘는 숫자가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국민의당의 특히 호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민주당과 이렇게 좀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너무 국민의당을 내몬다. 너무 공격을 내친다라고 하는 불만이 당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점검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하긴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불만의 그 실상을 이렇게 이제 과소평가한 건데 또 최근 들어서는 그 내년 예산이 이제 정부 예산이 확정됐잖아요. 근데 사실 호남의 SOC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안철수 지금 대표는 굉장히 이제 호남에 가서 이제 그걸 역설하고 다니는데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겠죠. 오늘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을 가셨다가 원래 내일 입국인데 오늘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자 대기를 박영선 의원이 해외 출장 갔다 이 표결에 투표하지 않았다,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문자 메시지로 일일이 출입 기자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루 앞당겨서 귀국을 했고 오늘 표결에 들어가서 찬성까지 했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아마 이 지금 후유증이랄까 책임론 이 파급 효과가 내일자 신문에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부 여당 입장에서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여서야대 국회인데 국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 경종을 미리 울리고 시작하니까 그걸 잘 이제 해나갈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가 있죠. 아까 이제 정도원 의원님께서 휴브리스, 영어로 하면 에러건스 아니에요? 오만에 대한 심판은 또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네메시스라고 심판을 스스로 받았다.
갑자기 인문학 강의로 바뀌었네. 정 의원님은 이제 영문학 전공을 하셔갖고요. 예. 가끔 영어를 쓰시더라고요. 이건 그리스어입니다. 아, 그랬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주 이게 줄줄이 붙고 그 고민거리예요. 지금 청문회 진행하고 있죠.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으면 어쨌든 이제 이게 두 가지 경로일 텐데,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든지, 만약에 이제 이게 적절치 않다 하게 되면, 아니면 두 번째로 본인이 사퇴하든지. 근데 본인 사퇴의 뜻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 지명 철회의 뜻도 없고, 그럼 가는 건가요? 그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대통령 스스로 그분의 지명을 철회하는 사례는 아마 거의 없었던 걸로 제 기억. 아니, 그러니까 철회는 아니고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하게 철회를 되죠.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좀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잠적을 했었어요. 그러다 나타나서 나는 그냥 계속 가겠다 했을 때는 청와대하고 사전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계속 가라. 그리고 제가 왜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동안 인사가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장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동안에도 국회 상임위에서 인준 처리를 안 했는데도 장관 임명을 강행을 한 게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또 끌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가보자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이제 청와대 판단은.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나타나서 그냥 가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어쨌든 무리수를 이제 마지막까지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거론된 여러 뭐 의혹이랄까, 뭐 논란거리랄까 보면 위장전입, 뭐 자녀 이종 국적, 그 다음에 뭐 세금 탈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위장전입도 있었고 했는데 기존의 후보자들보다 그 개인적인 도덕성이 굉장히 떨어지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역사관하고 종교관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우리 편에 더 가까이 부합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이념성도 문제가 되지만 네. 창조과학론이라 그러나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걸로 얘기하면 됩니다. 지구 역사가 6,00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당하지죠. 예. 진화론 대 창조론이 있다고 하면 아니, 일단 지구 역사는 지금 과학적으로 한 46억 년쯤 됐다 이렇게 보지 않나요? 예, 그리고 그 증거는 뭐 정말 세고 뭐 차고도 넘치죠. 예. 근데 소위 과학자라는 분이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분이 지구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는 거는 좀 황당하지 않아요? 예. 근데 아니 어쨌든 그런 분이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역사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정부 여당의 어떤 이념하고 좀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강의할 거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념이 달라도 능력을 높이 사서 탕평 인사를 하겠다.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이상한 생활보수니 뭐 말도 안 되는 보수의 정토하시가 생활보수는 뭔가요? 참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요. 아니, 억지로 이념과 무관하게 생활의 보수는 뭐죠? 좀 근면 검소하게 살고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제가 사는 거죠? 생활이라는 거는 뭐 어디 호프집 이름이 무슨 생활 뭐 이렇게 시작하는 데는 제가 봐도 생활 보수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호프집 생활도 못 봤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생활 땡땡 이런 프랜차이즈가 아니, 있더라고요. 달려라 봉주루 하우스 뭐 이런 거 많아요. 아, 예, 예. 봉구비어, 있죠. 봉주루비어.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저작권 받아야 되는 건데. 봉구비어. 근데 생활보수는 정말 아니, 창조과학론은 이제 가끔씩 황당한 뉴스 해갖고 2,700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냐, 6,000년 전에 만들어졌냐, 그걸 갖고 과학자들, 종교학자들이 앉았고 뭐 토론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사를 가끔씩 보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래요? 예. 그거 아주 그냥 좀 과학자들도 한 2,000명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예, 학회가 있죠. 학회가 있죠. 창조과학회라고 해갖고요. 거기 또 대표까지 했었나요? 대표는 아니고 이사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게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창조 신앙을 믿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요. 그래도 좀 아리송하죠.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지구 나이가 6,000년이다.
과학적으로는 뭐 다르다는 얘기인지 뭐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박성기 장관 청문회는 하여간 그걸 뭐라 그러죠? 유종의 미를 참 거둬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아주 마지막을 과거에 한때 장관 입각 제안을 받아본 분으로서 장관이 그렇게 하고 싶은 자리인가요? 장관 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망가지면서 장관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요새는 또 국민들이요. 장관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예. 총리도 잘 몰라요. 우리도 잘 우리만 모르잖아. 알지. 아니, 우리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자기만 장관이지 뭐. 그러니까 장관을 하면서 예. 소식껏 해가지고 국민들이 야 저분 되게 멋있고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죠. 근데 그냥 뭐 하나만 한 장관 하는 거 하려면 뭐 국민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예. 저렇게 망신까지 당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기사 중에 또, 네. 자, 전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강원랜드. 네. 아니, 518명을 뽑는데 493명이 낙하산이었, 백이 있었다? 네. 강원랜드가 이른바 이제 이때 김선진 그 도지사 시절이죠? 김진선 도지사 시절인데, 사장은 최홍집 사장. 최홍집 사장. 흥집이요. 최흥집 사장. 최흥집. 강원도 부지사 했던 분이죠. 정무부지사를 지냈죠. 정무부지사 했던. 이제 출마를 하다가 뭐 이제 공천이 안 되고 그랬던 분인데. 예. 근데 95.2%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국회의원 해봤지만 인사청탁 많이 들어거든요. 괴로워요. 뭐 국회의원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또 그거 안 들어주면 또 유혹하고 다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신용만 하거나 뭐 이제 뭐 이렇게 적당히 알아본다든가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보통 일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어디 인사청탁하고 잘 안 되잖아요, 중요한 되지도 거. 않아요. 예.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90몇 프로가 됐다는 게 이제 임명권자니까요. 뭐 감사원에서 했으니까 뭐 거의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 좀 정도가 심했고. 근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이 518명 중에 493명이 낙하산이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지정을 해버렸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재판단에는 아마 이 인사 기록 카드나 아니면 그 인사 관련된 서류를 봤는데 그 안에 아마 추천인 란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러지 않고는 518명 중에 493명이 낙하산이었다라고 그건 해서 아닌 것 같아요. 감사 왜냐하면 결과가 다른 나오기 기사에는 이게 네, 이렇게 네. 나왔거든요. 493명이 백으로 들어왔다 이런 기사도 그렇죠. 있었단 그래서 말이에요. 아마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추천자가 있었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항목이 있었을 거로 예. 미루어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다 그러면 백으로 들어왔거나 혹은 아니면 낙하산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그 강원랜드라는 곳이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 그 관계 기관들이 이렇게 인벌브 돼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또 정부가 강원도의 이른바 돈줄이라고 하는 곳이죠. 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강원도에서 취직시킬 만한 데는 또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지노가 있는 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는 돈의 일정 부분은 수입은 또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또 맞아요. 쓰이고 예. 있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7천만 원? 예, 아마 그 정도. 그게 최근에 제가 그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1조가 넘는 연수익이 오른다고 그럴 정도로 수익은 많이 예, 오르죠. 수익이 많이 오르는. 이게 수익이 더 오를 수 있는데 예. 이게 아마 제약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몇 % 이상 올랐을 경우에는 제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 오픈 안 하나요?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예.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수익이 확 늘리지도 않고 맞아. 어느 때는 그 강원랜드 카지노가 문을 닫아놓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조정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또 이게 지금 그 당시 김진선 지사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강원랜드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 되풀이됐던 맞아요. 얘기인데 예. 정도는 굉장히 심한 것 같고 정도가 심했다는 얘기는 사장이 외풍을 못 막아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사장이 무능하고 부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 의원님 이제 그 자유한국당 들어왔는데 국회 들어와서 뭐 전략도 좀 변변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아직 뭐 내용을 봐야죠. 아직 예.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요. 뭐 큰 기대를 하겠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는 또 어디 외국 가서 뭐 자기가
무슨 예, 외교를 중국, 한다고. 일본 다 준비도 되어 안보 있다. 외교하고 다 나간다 그러는데 이제 아까 오전에도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국내에서 대화도 안 하면서 외국 가서 대화한다는 게 순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당 대표회담을 제안했잖아요. 사당 대표인가 오당 대표 회담을 제의했잖아요. 그러면 공사 구분을 해야죠. 자기가 개인 홍준표가 아니라 이 제1야당의 대표거든요. 그럼 그 신분으로 가서 얘기할 얘기하고 그러면 되지. 뭘 무슨 들러리 쓰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빠지고 또 외국 가서는 또 뭐 자기가 굉장히 뭐 국빈인 양 뭐 행세하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의 기간이죠.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있고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국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정봉주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국회가 교섭단체가 넷, 노동당까지 이제 의석수를 갖고 있는 당이 5당이니 13명으로 구성을 하자, 이사회를. 그래서 5명은 각 당에 한 명씩 추천을 하고, 네. 그럼 이제 국회 뭐 5명 아니에요? 그리고 8명을 국민 배심원제로 해갖고 한 100명 정도 배심원을 뽑아서 추천 인사들을 갖고 그 추천 인사들 공청해서 8명을 거기서 뽑자. 저는 이 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교적 그 정도 한다 그러면 이른바 정상화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희선 교수가 그만두심으로 인해서 정부 여당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부 여당 몫이 5명이 됐죠. 네, 바뀌게 되면 이제 일종의 한 5대 5쯤 되고 여기서 이제 정부 여당 몫으로 추천된 한 분만 그만두면 현재는 5대 4입니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한 분만 그만두면 이제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되게 되면 우선 정권에서 말하는 정상화를 위한 예컨대 이사회 구성 그리고 예. 이사회 구성을 통해서 사장 교체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이 뭐 이제 정 의원님 약간 그 전략의 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이 지금 외친다 한들 민주당이 과연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받을까 그건 좀 의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KBS나 MBC 공영방송하고 너무 오랫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오랫동안 이걸 갖고 주물떡주물떡 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어갖고 이번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정권의 눈치 안 보고 임기 보장되고 구성원들의 뜻도 좀 받아들이고. 근데 그 안도 저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꽤 설득력이 있던데요. 7대6.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저희도 잘 모르는데 왜들 저러나 그러고 말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국민들한테 좀 많이 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방송은 어쨌든 내버려 둬야 됩니다. 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자꾸 인사도 하고 그러면은 권력도 손해고 방송도 손해고 국민도 손해고 다 손해죠. 그런 점에 있어서 TBS가 가장 모범적이에요. 뭐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TBS 요새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사장님도 뭐라고 안 그러고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사장님이 그 관여 안 하고. 왜냐하면 워낙 방송을 오래 하신 분이니까 그 진행자들이 특히 이제 심의에만 안 걸리게 잘들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잘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이제 그렇지 않아도 SBS 같은 경우는 윤세영 회장이 이제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SBS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뭐 모든 조직은 사소한 문제랄까 이런 거 다 내재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 없는 언론사 있잖아요. 조선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간조선은 아예 문제가 없잖아요. 그건 지금 이제 SBS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김세영 기자가 어디 소속이죠? 저는 조선 미디어에 소속돼 있는 주간조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간조선이 문제가 없더라고요. 거기가 잘 안 보잖아요, 사람들 일단. 네, 이제 SBS는 이제 회장님 바뀌죠. 저 독자들. 9월 11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지 9일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들어오기가 민망한지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과 대북 정책에 총공세를 펼치겠다. 잔뜩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 등 정치권 소식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처음 자리하셨는데요. 정두원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도 뵙고 저녁에도 뵙고. 그랬네요. 예. 정들면 큰일 나는데. 정 들었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대웅 기자님. 네. 무려, 이게 뭐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들어온 지? 9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5일 만에요? 9일이요. 9일? 네. 일주일 조금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일 날 한국당이 자유당이죠. 예.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경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해서 가장 큰 명분은 그거였지만 어쨌든 전체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 좀 견제를 확실하게 좀 견제구를 날리고 시작하겠다 이런 취지도 담겨 있었는데 결국 6차 핵실험도 터졌고 그리고 또 본격적인 정기국회 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또 견제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그것도 이제 검찰이 발부한 것도 아니고 노동청에서 발부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이 정기국회를 거부하는 데는 좀 아무래도 좀 무리수가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아마 돌아오려는 명분을 찾다가 아마도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방송 장악 관련 이런 의혹이 붙어 있는 민주당 내부 보고서 때문에 아마 국정조사를 하겠다.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돌아오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도원님. 네. 국회 3선 하셨죠? 예. 12년간? 네. 오래 하셨어요?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세요. 예. 주로 전신, 새누리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장애투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오래됐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학법 투쟁한다 그러면서. 예. 10년 전이네요,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추운 겨울에 했는데 박근혜 대표 시절에. 예. 그래가지고 국회를 한 50 며칠간 공전시켰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되더니 나중에 국회가 일 안 한다고 문호동부임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그때 한 54일간을 공전시켜놓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뭐가 감을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방송기관에서 용역을 받는다거나 하면 그 안에 이제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늘 이견도 존재하고 거기서 갈등이 좀 생기니까요.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급여를 주는 명분을 갖고 영수증 다 발급하고 또 돈을 돌려받고.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됐었고. 네. 또 허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인도 아마 같은 학부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진퇴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정권 때마다 이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같은 이제 행태라면은 저는 우스워요. 방송 장악해가지고 결국 정권이 덕분 것도 없어요. 노무현 정권 때 방송 장악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했나요? 또 MB나 박근혜 정권 방송 장악했는데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송을 장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정치를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생각은 안 하고 장악할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자꾸 헷갈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김대웅 기자님, 지난번에 작년이죠. 네. 작년에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그다음 정의당에서 그런 안을 냈잖아요. 지금은 MBC를 구성하는 사장을 뽑는 게 정부 여당 사장 뽑는 박문진 이사의 구성이 정부 여당 3, 정부 3, 여당 3, 야당 3, 추천인사가 9명. 그러니까 6대 3이니까 이건 무조건 정부의 뜻대로 사장을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 냈던 안이 정부 여당이 7, 그 다음에 야당이 6,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2. 과반수가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러죠? 3분의 2면 어쨌든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지 사장을 뽑겠다 하는 안을 작년에 냈잖아요. 민주당이 냈죠. 민주당이 냈죠. 야당 때. 야당 때.
그런데 이 안을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아마 이 안을 지금 당장 고치고자 하는 의지는 여도 야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당, 네. 특히 자유한국당이 나는 좀 우매해 보인다 이거죠. 야, 이거 하자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되잖아요. 예. 예. 그거 당신들이 냈던 거니까 통과시키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 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별로 나쁜 안이 아니지 않나요? 이제 너무 국회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건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거 좀 조정하면 되는 예. 거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겁니다. 민주당이 냈던 아니니까 야당에서 그거 이제 처리를 하자. 그때는 자기네들이 여당일 때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면 저는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노동당에 정의당에서 최혜선 의원이 또 재밌는 안을 냈어요. 조금 그런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정권이 예. 바뀔 때마다 생긴 문제니까 국민들이 또 그러나 보다. 근데 뭐 자기네들만 흥분해가지고 장애로 나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장사가 안 아니, 되니까. 나갈 때부터 우리 정도원께서 그러셨잖아요. 저거 예. 뭐 곧 돌아올 거다. 예. 그러더니 뭐 결국 돌아왔죠. 뭐.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에 뭐 좀 무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 리더십에 문제가 좀 있다. 예. 예. 그 전략을 짜는데도 뭐 이를테면 예컨대 뭐 레벨이 있다거나 단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그 사안을 보면서 MBC 사장의 노동청에서 체포영장 발부된 그 사안 가지고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 예. 선뜻 저는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몰려다니는데도 좀 정 의원님,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안 맞아요. 예. 그건 옛날 얘기고. 그리고 또 원래 또 이 보수 쪽은 장애투쟁에 잘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웰빙 정당이라 하고 막 조롱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뭐 조롱이라기보다 사실이 좀 그런 면들이 있어요. 저도 포함됐었지만은. 이거 어색한 거죠. 그래도 정동원 의원님 계실 때 훨씬 낫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도원 의원님은 그 대통령 만들어 놓고 2008년도에 모의 인수위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오셨죠, 그때? 며칠 만에 뭐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나다시피 나왔죠. 예. 그때 이제 이상득, 만사형통 그분하고 부딪혔죠? 뭐 옛날 얘기 뭐 또 꺼냅니까? 그래갖고 여당 안에서도 여당을 거의 못 해본, 예.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정말 영화배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맨날 가까이서 보다가 좀 멀리서 보니까 이게 화면이 좀 잘 잡히는데요. 앞으로 이 프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정동원 의원이 영화 배우까지 하시면 그러면 아니, 진짜 영화 그쪽에서 그 제안을 받아서 데뷔 준비하고 있다니까. 음악도 하시고 영화까지 하시면 문화계는 뭘 먹고 삽니까? 예. 노래도 하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노후 대책으로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참여가 잘 안 돼요. 참고로 저 안사람이 정 의원님 그 CD를 예전에 한번 선물로 주신 적이 있어갖고 예. 갔다가 들어보라고 줬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국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문건의 내용이 뭐예요? KBS와 MBC 경영진을 이른바 언론 적폐로 규정을 하고 예. 그 규정 하에 지상파 양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 그게 민주당 혹은 이른바 정권을 잡은 진영에서 바라볼 때 공중파에 대한 정상화다. 네, 이런 취지 하에서 이제 시민단체가 퇴진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며 MBC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을 어떻게 교체할 것이며 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방송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방송위를 통해서라도 방통위를 통해서라도 예. 이 부분을 좀 한번 정상화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출처는 문서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문건에? 출처는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워크숍을 할 때 공식적으로 뭔가 민주당의 얘기로는 공식적으로 공식화된 문서가 아니라 좀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제공돼서 한번 읽어봤던 그런 문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정 의원님 그 문건 보셨나요? 뭐 기사로 봤죠. 근데 기사로.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문건은 공식 문건으로 봐도 공식 됩니다. 문건.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돌려봤는데 네. 공식 문건이 아니다? 그거는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억지고 저는 이제 그걸 공식 문건이다 아니다 그거보다도 옛날에 또 새누리당 쪽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비슷한 거 했어요.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정현주 KBS 사장 몰아내기 위해서 뭐 했던 절차가 지금 말하는 절차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뭐 서로 그 내로남불입니다. 서로 그냥 정권 잡으면 항상 되풀이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져고 보면 MB 때는 성공, 이명박 대통령 때는 성공했던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결국 두 분이 다 결국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누구죠? 그 이대 교수? 유희선 교수님 예, 유희선 교수는 사표를 8일날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퇴 의사를 밝히셨죠? 밝혔고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금 뭐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는데 8일날 사퇴서를 낸 거로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유희선 교수는 이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신데 그 방문진 예. 방송문화진흥회 안에서는 가장 좀 보수적으로 그 본인의 입장을 좀 어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 8분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계신데, 첫 번째, 이를테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첫 번째 타깃이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은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본업에 충실하겠다, 교수. 그러니까 이제 각종 압력을 다 갈 텐데, 예. 감사원 감사도 할 거고, 뭐 검찰 대사도 할 거고, 뭐 사람이 항상 그렇게 완벽하게는 못 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여러 압력이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나가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안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근데 통상 이제 아마 그것도 이제 투트랙으로 보통 진행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학교는 재단이 있으니까 재단 이사회 쪽에다가 혹은 이분이 소속돼 있는 학회 쪽에다가 뭐 일종의 압력이랄까 예. 이런 거를 좀 넣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사회가 그 교수들의 임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한쪽은 이제 그 대학 교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 영역이나 이런 발주를 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 그게 늘 문제가 되잖아요. 일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예. 구설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죠. 왜냐하면 예컨대